블록체인에서 블록을 만드는데 해시 함수라는 게 사용되는데요. 어, 어떤 비용을 치렀거나 또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들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작업 증명을 위해서 해시 함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해시 함수의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작업 증명의 난이도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해시 캐시인데요. 네, 이번 내용에서는 해시 함수와 해시 캐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 함수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음, 임의 길이의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고정된 길이의 함수값을 출력을 합니다. 일반적인 함수와 비슷해 보이는데 특징은 함수값에 해당하는 출력 y가 일정한 크기로 제한이 된다는 거죠. 가장 많이 쓰이는 해시 함수로는 SHA, Secure Hash 알고리즘을 뜻하는 SHA-1과 SHA-2의 256비트를 의미하는 SHA-256 등등이 있습니다. SHA-1의 경우는 임의 길이 데이터를 읽어드린 다음에 160비트 해시 값을 얻는데, 거꾸로 y값 160비트의 해시 값을 알고 있을 때 x를 알아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직접 y를 넣어서 x를 얻는 역함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는 거의 원웨이 함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정방향으로 계산하는 건 아주 쉬운데 역방향으로 계산하는 건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0비트 y에 해당하는 x값을 찾으려면 임의의 길의 데이터를 계속 넣어보면서 동일한 y가 나오는 x를 찾는 겁니다. 거의 지수시간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일이 되는 거죠. SHA-2566의 경우에는 이 해시값, 즉 y값이 256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으로 어떤 데이터든지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넣어서 원웨이 함수인 SH256으로 계산을 하면 출력으로 얻어지는 256비트의 해시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해시값으로부터 원래 입력이 되는 이 x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알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계산을 하는 차원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시 함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임의의 길이의 입력을 받아들여서 해시 함수를 통과하면 고정된 길이의 출력을 얻게 됩니다. 네, 여기 그림에서의 예를 보면은요. 입력 x가 단순히 마우스로 오든지 아니면 이런 문장으로 오든지 간에 해시 함수를 통과하면 출력으로 얻는 y는 160비트의 해시 값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입력부터 네 번째 입력을 보면은요. 차이는 over v 대신에 u, 2가 오고 또는 v가 빠진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입력값입니다. 그런데 해시 값인 출력 값을 보면은 아주 전혀 다릅니다. 이 얘기는 출력값 y를 보고 출력값에서의 차이를 가지고 입력값을 추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기반한 이 해시 함수들은 입력값이 확산되고 서로 혼돈이 되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입력값의 한 비트라도 달라지면 출력값은 완전히 다른 값이 됩니다. 그러므로 y를 안다고 해서 x를 찾아내는 게 어떠한 규칙도 없다라는 거죠. SHA1의 경우에는 y를 할 때 x를 알아내려면 방법이 x의 임의의 데이터를 계속 넣어보면서 알고 있는 동일한 y와 같은 y, 즉 해시값이 나오는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때 y가 160비트의 해시값이기 때문에 y의 가능한 값의 범위는 2의 160개의 서로 다른 함수값이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최악의 경우에 x값을 2의 160개의 서로 다른 입력을 넣어서 해시값을 계산을 해봐야 y와 y의 해시값을 계산해내는 입력 x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SHA256의 경우에도 여기 헬로우에서 인풋이 같으면 SHA256의 함수값인 해시값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헬로우에서 느낌표 하나 빠졌을 뿐인데 해시값은 완전히 다른 해시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해시값 y로부터 x를 찾는데 어떠한 힌트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256비트의 y값을 알고 있을 때 그 y값을 출력하게 만든 입력값 x를 찾으려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에 2의 256승번의 서로 다른 입력 데이터를 넣고 함수 계산을 시도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현재 가장 빠른 컴퓨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걸리는 시간이 거의 지수 시간에 가깝게 걸릴 수 있습니다. 해시 함수의 예를 보면은요, 대표적인 것이 패스워드의 암호화입니다. 우리가 웹이나 어떤 시스템에 계정을 만들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때 처음에 패스워드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패스워드를 등록을 한다는 건 우리가 정한 임의의 시퀀스, 뭐 숫자나 문자나 특수문자 이런 것들의 시퀀스들을 등록을 하면 실제 그 시스템은 임의의 시퀀스 데이터, 뭐 솔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제너레이트를 한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와 합쳐서 해시 함수에 넣어서 얻어진 해시 값을 시스템에 저장을 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로그인 할 때부터 사용자는 패스워드만 제시를 하면 시스템이 자기가 만들어 놨던 랜덤 솔트 넘버를 가지고 매번 사용자가 제시하는 패스워드와 합쳐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얻어진 해시 값이 그 이전에 등록할 때 저장해 놓은 해시 값과 같은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들은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사용자, 여기서 이제 관리자나 뭐 편집자 같은 사용자들이 어드민 벤, 뭐 에디터 수잔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자기의 패스워드를 등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해시 함수에 의해서 해시가 된 값이 시스템의 해시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매번 로그인 할 때마다 패스워드를 제시를 하면 매번 해시 함수가 계산을 해서 등록할 때 저장되어 있는 해시값과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로부터 생성된 해시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즉 권한이 있는 합법적인 사용자라고 보고 시스템에 접근을 허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시스템 관리자나 해커들이 시스템에 있는 이 패스워드 파일을 몰래 보더라도 이 패스워드 파일로부터 원래의 패스워드가 뭔지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해시 함수의 특성상.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를 암호화할 때 대표적으로 해시 함수가 많이 사용됩니다. 네, 해시 함수의 경우 정방향의 계산은 쉽게 바로 할 수 있지만 역방향의 계산은 노력을 아주 많이 해야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 해시 함수의 그 해시 값인 y에 해당하는 정확한 y를 출력하는 x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제약을 조금 풀어서 해시 값이 y가 되는 어떤 x를 찾는 게 아니라 해시 값이 어떤 값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들어가는 x 값을 찾는 걸로 완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마치 화살의 관역에서 정확한 해시값이 정확히 y가 되는 x를 찾는 게 관역의 정중앙을 맞춰야 하는 거라면 해시값이 특정한 k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x를 찾는, 즉 일정한 범위가 된다는 얘기는 관역이 동시번에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범위 안에 들기만 하면 명중으로 인정을 해주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k를 앞에서부터 몇 개의 비트를 0으로 하고 그 뒤는 전부 1이 되는 어떤 값이라고 한다면 이 k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그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x는 결국 앞에서부터 몇 비트가 0이 되는 전체 L 비트의 밸류 중에서 앞에 상위 몇 비트만 0이 되는 것만 만족하면 뒤에 뭐가 오든 전부 111보다는 작게 됩니다. 뒤에 뭐 000서부터 111까지도 작거나 같게 되니까 다 속하죠. 그러니까 앞에 상위 몇 비트가 0이 되게 만드는 그런 x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60비트의 해시 값을 가지는 SHA-1의 경우 y 값을 해시값 y를 만족하는 x를 찾는 건 어렵지만, 즉 160비트의 모든 비트가 일치하는 함수값이 그렇게 되는 x를 찾는 건 어렵지만 160비트 중에서 상위 예를 들어 20비트만 0이 되는, 나머지는 뭐가 되든 상관없다 라고 한다면 그런 x는 일정한 범위 안에 포함될 거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즉 앞에 상위 몇 비트를 0으로 만드느냐를 가지고 이 SHA-1 함수 값이 앞에 몇 비트가 0이 되는 걸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즉 만족하는 x를 찾는 일이 어떤 난이도가 있는데 이 난이도를 조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마치 단순히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전등은 전체 완전히 일치하거나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거나,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다이얼을 가진 전등 스위치의 경우에 일정 세기 이상의 빛을 되도록 조절할 수 있죠.
즉 앞에 0의 개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 조절로 난이도를 조절하듯이 다이얼로 빛의 밝기를 밝게 했다 어둡게 했다 조절하는 이 조절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함수 값이 y 값이 되는 그런 x를 찾으려고 한다면 전체 160비트, 즉 2의 160개의 가능한 계산 중에서 하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앞에 20비트만 0으로 일치하는 걸 찾는 거는 결국 2의 20승계 중에 하나를 찾는 확률적으로 아주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난이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언급된 해시 함수의 해시 조건을 특정한 값 y가 아니라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완화함으로써 적절한 난이도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적절한 난이도를 가지는, 즉 어떤 k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x를 계산해서 구하는 일이 적절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 x를 찾기 위해서 계산을 한 사람이 적절한 난이도의 어떤 작업을 했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작업 증명을 해시 함수를 이용한 이런 작업 증명을 이제 해시 캐시라고 부르고요. 이 해시 캐시를 이용을 하면 k보다 작거나 같은 이제 해시 값을 가진 x를 찾아서 x가 정답이다라고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방은 그 x가 정말 정답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려면 이 수식에다가 그냥 x를 딱 넣어서 나온 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은지만 검사하면 단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x를 찾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상당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 보내고자 하는 메일 속에 들어있는 메일 헤더에 있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한 k를 만족시키는 x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x를 메일과 같이 보냅니다. 그럼 메일을 받는 쪽에서 메일 시스템이 보내온 x를 가지고 메일 헤더에 있는 값을 사용해서 k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즉 단번에 x가 보내온 x가 정답인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식을 만족을 시키는 x가 맞다면 보내온 메일은 메일을 보낸 사람이 그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라는 게 증명이 되므로 마치 비용을 치러서 우표를 붙인 전자우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내온 x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만한 노력을 들이지 않은 것이 되므로, 즉 전자우표를 붙이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그 메일은 스팸으로 그냥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해시 캐시라는 아이디어이고요. 이 해시 캐시가 좀 더 발전을 해서 블록체인에 블록을 만드는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